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토메이션 보안을 위한 큰 도약이라는 웨비나 진행을 맡은 파이어몬 에이펙 R&D 센터 에이몬소프트의 김수영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과 새로운 보안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증가하면서 IT 부서와 보안 부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민첩한 비즈니스 요구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 요구사항과 사이버 공격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이어몬과 함께 어떻게 자동화가 보안 감사 위험을 줄여주면서 기업의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몬에서 SE를 맡고 계신 이승호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어몬에서 한국 및 일본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토메이션, 보안을 위한 큰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제를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약 50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이어몬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차장님, 오늘 발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방화벽 정책관리 부분에서의 오토메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이어몬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토메이션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유즈 케이스 데모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보안 기술과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보안 솔루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어떤 특정 분야들,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 벤더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솔루션들이 현재 지금 있고, 저희가 이렇게 과거와 또 현재의 또 솔루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특징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레거시하게 그거를 사용했다면, 현재는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인터그레이션하고 이제 통합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통합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보안 제품들에서 API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필수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보안 부서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우리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과제들과 그다음에 페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이 SSVPN 환경을 통해 가지고 재택근무 환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이제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의 또 특성이 바뀔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업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뭐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거고요. 상용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업무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보안의 어떤 속도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러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어떤 속도나 그 다음에 어떤 보안의 속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데브옵스라고 하는 혹은 뭐 CI/CD 이런 형태의 새로운 보안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뭐 저희가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이제 고객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러한 이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네트워크에 대한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었죠. 저희 고객들은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에 대한 복잡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바르게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제 복잡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사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복잡도들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사실 보안 인력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안팀이 뭐 적게는 뭐 3명, 5명 혹은 이제 10명, 뭐 많게는 뭐 20명 정도의 보안 부서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안 부서 안에서도 사실은 방화벽을 관리하는 인력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인력들이나 자원들은 사실 끝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저희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제 표면들, 공격 표면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관리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사실 앞에서 이렇게 좀 복잡도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요. 이러한 복잡도는 사실 방화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보안 솔루션 전체, 보안 어떤 플랫폼 전체가 아니라 이제 방화벽 부분에 한정지어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복잡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제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과거 1995년도죠. 과거에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어떤 보안 작업의 양을 보시게 되면은 자원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희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인력들이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작업의 양은 계속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작업의 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화벽 정책의 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화벽 정책이 사실 10년 전만 해도 뭐 1000개에서 10,000개 혹은 20,000개 정도 정책이 굉장히 많은 정책이 수였죠. 하지만 현재는 저희가 40,000개 혹은 100,000개 정책을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흔할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책이 많아지고 이제 복잡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기업의 어떤 인수합병, M&A겠죠. 그 다음에 어떤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걸 또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새로운 보안 플랫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복잡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복잡도 격차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또 복잡성이 결국에는 비용과 리스크를 모두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방화벽 정책 관리 분야에서의 또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필수로 얘기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앞서서 조금 설명드렸던 뭐 데브옵스라고 하는 어떤 보안 조직들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뭐 CI/CD 혹은 이제 SDX라고 얘기를 하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들, 또 추가로 뭐 가상화나 혹은 이제 컨테이너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어떤 내부의 어떤 업무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면 현재는 이것들을 고객의 어떤 서비스 만족과 이런 것들 더 많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떤 도구가 사용이 될지는 저희가 또 봐야겠지만 뭐 AP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의 어떤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나 혹은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비즈니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빨라짐에 있어서 저희가 보안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안적인 고려가 충분히 된다는 것은 안정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내용들에 포함해서 IT와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인 이제 위협이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수영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해킹이나 침해 사고가 아닐까요? 네, 뭐 이제 사실 해킹과 침해 사고가 굉장히 또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해킹과 침해 사고도 있지만은 사실 승인된 변경이라고 하는 이게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승인된 변경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의외죠. 네, 되게 네. 의외인데 승인된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승인된 변경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가 뭐 이제 어떤 기관이나 저희 자체 파이몬에서 분석한 자료들 데이터에 의하면은 사실 계획되지 않은 네트워크 중단 사례들 중에서 이제 83%가 사실 승인된 변경에 의한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83% 안에 또 이 중에서도 약 70%는 또 방화벽에서 적용한 이제 실수에서 발생이 되었는데요. 사실 김승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킹이나 어떤 침해 사고들도 분명히 큰 이제 보안 이슈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비용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제 어떤 확률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화벽에서 발생되는 어떤 운영 중단의 사례들이 사실은 뭐 해킹과 보안 침해 사고에 발생하는 확률보다는 97% 이상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방화벽의 정책에 대한 관리, 혹은 방화벽 운영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새로운 이제 보안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어떤 그런 운영을 할 때, 1차적으로 사실 방화벽이 가장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인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승인된 변경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휴먼 에러죠. 휴먼 에러나 미스컴피레이션들, 잘못된 구성에 의한 그런 발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트너에서 얘기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더라도 2020년까지 사실 방화벽과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99% 이상이 방화벽과 클라우드의 어떤 플로우나 혹은 이제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고객사의 미스컴피레이션이죠. 잘못된 구성에 의해서 발생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의 포인트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제 방화벽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람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스컨피그레이션, 즉 잘못된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오토메이션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방화벽 정책 관리 부분에서 발생되는 믹스컴피레이션이나 잘못된 구성들, 그 다음에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솔루션은 오토메이션이 답일 수 있습니다. 방화벽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장 큰 사실 포인트는 위험 감소죠. 저희가 이렇게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프로파일링 된 정책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그 위협을 감소하는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실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이어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토메이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안 정책 변경에 대한 좀 트리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안 정책 변경에 대한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떤 보안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어떤 환경 요청이 있을 거고요. 그런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보안 위협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안 위협 이벤트라고 하면 저희가 뭐 소아나 혹은 IDS 혹은 블랙리스트로 이제 어떤 탐지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바로 방화벽 정책으로 적용을 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뭐 소아라든지 혹은 저희가 새로운 이제 보안 네트워크 팀들의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로 바로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좀 더 빠른 시간에 저희가 적용이 돼야 되고 관리가 되고 운영이 돼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원하는 시간은 사실 몇 분 내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 또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의 어떤 컨텍스트가 변경이 되는 것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환경에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기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뭔가 개선이 되고
혹은 새로운 이제 VM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VM들을 다시 변경된 네트워크에다가 저희가 구성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서비스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시간 내에 사실은 보통 원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이거를 내가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기존의 뭐 도큐멘테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스프레드시트, 웹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은 며칠에서 몇 주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원격 설치되는 부분들. 사실 저 오토메이션을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인텐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의도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비즈니스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을 프로파일링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될 때, 보통 저희는 계획을 하겠죠. 새로운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떤 대국민 혹은 어떤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계획이 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며칠 내에 빠른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하고 있죠. 저희 고객들과 이제 서비스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간은 사실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비스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로우 단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레벨까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방화벽 정책이 또 허용이 돼야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앞서서 뭐 트리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인 좀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뭐 사실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책을 신청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적용이 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더 추가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화면과 같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기업의 인사 정보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업무 프로세스 순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 이 큰 틀은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 있는 이제 세세한 어떤 프로세스들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전통적인 워크플로우를 또 이제 파이어문에서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이어문에서는 이제 자동화를 위한 좀 보안 이벤트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전통적인 좀 워크플로우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전통적인 워크플로우 절차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책을 신청하고 신청된 티켓을 이제 설계를 하겠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책을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적용된 정책들을 나중에 확인하는 단계까지 총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단계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안에 세부한 어떤 내용들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파이어문에서는 사실은 Continuous Adaptive 이제 Enforcement라고 하는 이제 패스트 패스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요. 기존의 워크플로우랑은 좀 다른 점은 기존의 워크플로우는 저희가 정책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보안 부서나 혹은 해당 그 부서의 어떤 승인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패스트 패스라고 부르는 이 이제 보안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승인된 어떤 정책들이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는 뭐 8020 룰이라고 하는 그런 룰들이 있는데요. 고객이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70%에서 80%의 반복적인 작업들을 저희가 그 부분들을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보안 프로파일로 녹여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의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을 합쳐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서드파티의 어떤 소아라든지 혹은 ITSM, 뭐 그룹웨어 이런 포탈과도 이제 연동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신청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신청 시스템에서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거 관리하던 부분들을 저희가 API 연동 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계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새로운 뭐 CI/CD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들과도 같이 인터그레이션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어문에서는 저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공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워크플로우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통적인 워크플로우는 다른 벤더사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일 것 같은데요. 위에 패스트 패스라는 부분은 파이어몬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워크플로우 절차는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을 지향하고 이제 지원하고 있는 벤더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NSPM 시장이죠. 정책관리 시장에서 17년 이상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고객의 니즈 사항들, 그 다음에 저희가 방업 정책관리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노하우와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를 조금 저희가 좀 더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파이어몬에서는 저희가 이제 멀티레벨 오토메이션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오토메이티드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임플리멘테이션. 저희가 자동화된 어떤 디자인들과 자동화된 적용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제로 터치 이제 오토메이션과 방금 말씀드렸던 컨티뉴스 어답티브 엔포스먼트라고 하는 패스트 패스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디자인과 이제 오토메이티드 임플리멘테이션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정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설계 권장 사항들을 저희가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렇게 권장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자동 생성된 컴플라이언스들을 통해 가지고 감사, 그다음에 혹은 보고서, 리스크 점수들을 매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정책 어떤 포맷들이 실제 자동화된 규율이죠. 방화벽에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중에 저희가 또 문서로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서 혹은 이제 UI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 앞에 두 가지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운영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운영자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네, 뭐 티켓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 요청 사항들을 저희가 대응을 하는 형태의 업무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로 터치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저희가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내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유도라고 하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이제 인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보안 유도들을 저희가 프로파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골든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만의 파이어몬의 어떤 그런 기술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가 계속해서 이제 제어하는 동안에 계속 개입하지 않고 핸즈오프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과 연동들. 이게 사실 필수사항입니다. 뭐 소아나 혹은 CI/CD 혹은 이런 것들 API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보안 프로파일 프로세스들이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게 사실 저희가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사실 파이어몬에서 제공한 독점적인 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A부터 Z까지 정말 제수치 자동화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큰 차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운영자가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적용을 해야 되지만, 뒤에 제로 터치 오토메이션과 파이어몬에서 제공하는 오토메이션 기능은 시스템이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걸 적용하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 터치 오토메이션 부분에서 조금 특이한 용어들이 보이는데요. 골든 룰 가드레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골든 룰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골든 룰하고 가드레일 두 개를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드레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방화벽 정책을 오토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오토메이션이 구현이 돼가지고 정책을 막 넣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은 개념이죠. 그렇게 되게 하게 되면은 사실 보안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NAN이 언로우라든지 혹은 NAN이 디나이 정책들, 이런 허용 정책과 거부 정책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서비스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이런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파이어몬 오토메이션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고 그 가드레일, 울타리 안에다가
이제 골든 룰들, 저희가 파이어몬 오토메이션이 적용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골든 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게 됩니다. 그럼 골든 룰이라는 건 파이어몬을 통해서 적용되는 중요한 정책들을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앞서서 좀 제가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개념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수동 변경 관리 부분부터 이제 저희가 패스트까지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비즈니스의 어떤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이제 기술적인 프로세스 관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저희 이제 ITSM이나 뭐 그룹웨어를 통해서 신청되는 정책들은 결국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겠죠.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혹은 업무의 어떤 요구사항들로 위해서 변경 요청이 오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위 승인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이 지금 수동 변경 관리 안에서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요. 기존의 뭐 메일이나 혹은 문서 혹은 스프레드시트, 엑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요청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난 요청할 거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요청된 정책을 운영자가 직접 보고 어느 방화벽에 수동으로 넣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 규정에 맞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방화벽에 로그인하겠죠. 혹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런 방화벽 정책을 넣어야 돼 라고 하실 거고요. 나중에 혹시나 검증을 정책이 잘 들어간지 검증하는 부분들도 로그를 검색을 다 하시거나 혹은 수동으로 정책을 다 각각의 방화벽에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확인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또 승인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승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에서는 사실 며칠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적용하고 나서도 당장 신청한 담당자가 서비스를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그 정책들이 그 이후에 뭔가 더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뭐 제로터치 자동화라고 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저희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 기술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녹아드는지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ITSM과 통합이 되게 되겠죠. 통합해서 자동화가 구현이 될 거고요. 정책을 설계하는 게 운영자나 담당자가 수동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동 정책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 정책을 검토를 하게 될 거고 중복 정책인지 혹은 컴플라이언스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코링을 해가지고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가 한 번의 클릭을 통해 가지고 방화벽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저희가 감사나 이런 레포트 확인을 통해 가지고 정책이 잘 구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안에 이 기술 승인 프로세스 안에 저희가 메일이나 혹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자동으로 알림들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아까 패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Continuous Adaptive Enforcem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저희가 기술적인 프로세스가 사실은 하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됐다는 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실 비즈니스 인텐션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의도를 저희가 프로파일링 합니다. 이 프로파일링의 예를 들게 되면요. 특정 어떤 서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서버들은 DNS 통신을 해야 되는 서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특정 서버군이 있다든지 혹은 새로운 사용자 부서가 새로운 부서 들어오든지 혹은 새로운 사용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업무 서비스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정책을 열어주는 일들, 반복적인 작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예측 가능한 접근들을 저희가 프로파일링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태그라고 하는 이제 파이몬에서 태그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 정책들을 관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출발지 목적인 서비스 그룹들에 대한 관리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손쉬운 어떤 적용과 해제가 두 가지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들이 당연히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검사가 되게 되겠죠. 그냥 정책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파이몬이 지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골든 룰들을 기반으로 이제 안전한 정책 설정들과 배치가 될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통적인 워크플로우와의 좀 차이점은 좀 사전 승인된 액세스들을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렇게 프로파일링 된 것들이 방화벽 정책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프로파일링 된 정책들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는 건데요. 반복 가능한 액서스들은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프로파일링하고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이 될 거고요. 네트워크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워크플로우와의 차이점은 사실은 이 모든 비즈니스 인텐션에 대한 작업들이 단지 몇 분 만에 수행이 되는 거죠. 파이어문에서 비즈니스 의도를 파악해서 프로파일링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좀 AI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기능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AI는 아닙니다. AI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방화벽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보안 프로파일링들, 그 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 경로들을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파이어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경로들과 그런 분석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어문에서 제공하는 오토메이션의 개념과 기술적인 기능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개념과 기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파이어문의 UI를 통해서 유즈 케이스 데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유즈 케이스 데모를 준비한 사실 큰 이유는요.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들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차이가 어떤 거야? 어떻게 적용이 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이어문이 가지고 있는 실제 기능들과 UI를 통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데모 사실 저희가 유즈 케이스죠. 유즈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앙에서 사용자 정책을 관리하는 앞서 설명드렸던 신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웹 접속한 정책들 혹은 저희가 내부 사용자들이 이제 VPN을 통해 가지고 내부 웹에 어떤 접속하는 정책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데브오피스나 뭐 CI/CD 등이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관리하는 거죠. 네, 뭐 개발자 그룹이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이제 디플로이 됐을 때 그 디플로이 된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새로 생성이 됐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이 통신하는 어떤 그런 뭐 DNS라든지 혹은 뭐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뭐 SOA나 어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API를 통해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자동으로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서 유즈케이스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파이어문 오토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좀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정책들을 저희가 프로파일이라고 아까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정책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책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카드 혹은 리스트형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보안 프로파일 안에 어떤 정책들이 이제 할당이 될 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프로파일을 먼저 만들게 될 거고요. 프로파일 예시로는 저희가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혹은 블랙리스트 어떤 프로파일들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뭐 데브옵스라든지 파일 서버에 어떤 접근하기 위한 프로파일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인텐션을 녹이는 거죠. 네,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정책들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프로파일들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파일 안에 저희가 정책들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DNS가 이제 언로우된 정책이죠. 이 DNS가 언로우된 정책 안에 저희가 이 DNS라고 하는 이제 태그의 형태로 지금 정책을 적용해 놓은 건데요. 이 태그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방화벽 정책 안에서는 그룹에 대한 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DNS가 혹은 뭐 서비스 하시다가 DNS 서버가 장애가 DNS 이제 뭐 외부 통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DNS 서버에 대한 오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DNS 서버에 대한 정책을 오픈해줄 때 저희가 방화벽을 한 개만 사실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방화벽들을 정책을 허용해줘야 될 거고요. 뭐 많게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뭐 10개 이상의 방화벽들을 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방화벽 정책들에 일일이 들어가서 정책을 다시 허용해 주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뭐 짧게는 10분 혹은 많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태그라고 하는 이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각각의 파이머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가드레일 안에 정책을 아까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안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프로파일 안에 정책들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태그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이 태그라고 하는 건 사실 그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각각의 보안 프로파일 안에 사용할 이제 태그들을 생성을 해주게 되고 이 태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중에 태그를 수정하게 되면 이 태그가 그냥 바로 수정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당연히 이 태그라고 하는 개념이 수정이 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따가 UI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용자 혹은 그룹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인터넷 사용 정책들을 오픈해 주는 거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실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떤 외부의 VPN 사용자들이 내부의 어떤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왼쪽에 좌측 맵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팔로알토 방화벽을 저희가 좀 샘플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사실은 기존 전통적인 워크플로우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들의 정책을 이제 넣기 위해서는 사실 각각의 티켓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티켓 3장이 필요하던 거를 파이머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인텐션, 하나의 티켓으로 정책을 넣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지금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유저에서 웹으로 이제 통신하는 정책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VPN 사용자가 내부 웹서버, 어떤 내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그런 웹서버로 통신하기 위한 정책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허용할 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그 웹이라고 하는 이제 보안 프로파일 안의 내용입니다. 웹이라고 하는 보안 프로파일 내용 안에 저희가 이렇게 두 개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정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가 인터넷 사용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VPN 사용자들이 내부 웹서버를 접속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 새로운 유저가 들어왔다는 것은 새로운 IP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호스트 단위로 추가를 정책에다가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태그 안에다가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볼드 표시가 되어 있죠.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태그에 포함됐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포함된 유저에 대한 그냥 태그만 보시고 보안 운영 담당자는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가 됐구나. 이 사용자는 여기에 추가가 돼도 돼라고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추가가 될 때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미리 검증을 하겠죠.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저희가 내부에 어떤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있다면은 그 사용자 정의 컴플라이언스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어떤 이제 외부의 컴플라이언스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그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태그가 변경이 될 때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팔로알토 아까 방화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통과하는 방화벽이 여러 대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3대의 방화벽의 정책을 오픈해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태그에 유저 하나만 추가하는 행위 하나만으로 3개의 방화벽 정책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 게 될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이 프로파일 유저가 추가가 됐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태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적용이 되는 정책이 해당 아래에 있는 정책이야 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사실은 각각의 방화벽에 들어가서 정책을 적용했던 부분이 태그 하나만 수정하는 거죠. 수정을 하고 승인하는 작업만으로 저희가 사용자의 어떤 정책들, 뭐 3개 혹은 더 많은 방화벽들의 정책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적용된 내용을 실제 방화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새로운 유저 사용자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화면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저희가 아까 파이어몬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단과 이제 하단에 저희가 가드레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가드레일 안에 저희가 파이어몬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구현이 된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정책의 태그를 통해서 어떤 유저의 어떤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운영자가 실제 그 방화벽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이 가드레일 안에 있는 파이어몬의 정책들을 만약에 삭제를 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파이어몬이 자동으로 이 정책들, 저희가 프로파일에 되어 있는 정책들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삭제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안 될 거잖아요. 네, 하지만 파이어몬에서는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화벽에 어떤 정책들을 넣어야 되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방화벽 정책들을 자동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삭제가 됐다면 다시 추가를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오브젝트 내용에 뭔가 운영자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어떤 오브젝트를 추가했다면 그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태그만 업데이트해서 정책을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를 볼 텐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개발자 그룹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새로운 VM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오픈해주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뭐 데브옵스라든지 혹은 뭐 CI/CD 이런 조직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되게 빈번합니다. 사실은 데브옵스에서 개념도 사실은 개발자와 이제 오퍼레이션, 운영자가 사실은 하나의 부서가 되는 거죠. 기존에 떨어져 있는 부서가 사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힘들고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또 많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개선하기 위한 게 사실 데브옵스의 어떤 기능일 텐데요. 이 데브옵스가 새로운 서버들,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만들고 삭제하고 하는 행위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생성이 되었을 때 어떤 사용하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오늘 예시로는 사실 DNS 서버를 저희가 예시를 들었지만 어떤 특정 서버들이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낸다고 하면은 그런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이제 DNS 서버의 통신을 하나 열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조직에서 이제 앱 서버를 새로 만들고 인테그레이션하고 디플로이먼트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네트워크의 어떤 변경사항들을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정책을 허용해주는 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하게 이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데브옵스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 프로파일 안에는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정책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앞에 유저 케이스 1번하고는 좀 다른 거는 출발지와 이제 목적지를 다 태그를 활용해가지고 정책을 적용한 경우고요. 이렇게 앱 서버 혹은 DNS 프로파일 혹은 이제 데브옵스 또 조직의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 방화벽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태그라고 하는 이런 좀 편리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업데이트만 해주면 바로 정책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IP가 추가가 될 거고요. 이제 새로운 서버가 디플로이먼트 된 거죠. 두 개의 새로운 서버가 생성이 된 거고 그 서버에 대한 저희가 이제 허용 접근 권한들을 자동으로 열어주게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무조건 해야겠죠. 네, 이게 열어주는 게 이제 저희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혹은 뭐 서비스 포트가 만약에 추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또 위험한 포트들이 있는데 그런 포트들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자동으로 이게 페일이 뜨게 할 수도 있겠죠. 네, 페일이 뜬다는 거는 정책이 적용하지 못하게 아예 막는 내용일 거고요. 그다음에 리뷰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건 신청이 가능해 하지만 보안 담당자가 무조건 리뷰를 해야 돼 라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라는 거는 이제 요 정책들은 그냥 패스해도 돼 라고 하는 부분들 크게 세 가지가 좀 분류가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정된 저희가 태그 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두 개의 앱 서버가 추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된 앱 서버는 결국에는 승인을 통하는 거죠. 결국에는 운영 담당자는 이제 파이어몬 오토메이션 UI나 혹은 저희가 별도의 이제 연동된 서드파티 제품의 어떤 UI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이게 변경을 신청했구나 라는 걸 보시고 태그의 어떤 내용만 보셔서 문제가 없네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승인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 두 개가 태그 안에 이 보안 프로파일 안에 이제 태그 두 개가 오브젝트 두 개가 수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지금 오브젝트가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팔로알토 방화벽 하나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2종 방화벽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체크포인트, 뭐 포티넷 혹은 뭐 국산 방화벽들, 뭐 CQI 안랩 이런 국산과 외산 방화벽들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혼용되어 있는 2종 방화벽들의 모든 정책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태그를 수정함으로써 영향받는 정책이 어떤 건지 이제 밑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사실 정책 정보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즉시 적용도 가능하고요. 즉시 반영하는 부분도 가능하고, 스케줄 반영들, 그 다음에 혹은 수동 반영도 있습니다. 수동 반영이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태그가 승인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즉시 반영이 될 겁니다.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는 특정 시간대만 좀 적용되고 싶어. 혹은, 이거는 정책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운영 담당자 혹은 보안 담당자가 무조건 한번 보고 정책을 넣을래 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에 따라서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금 보셨던 이제 그 보안 프로파일 안에 정책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안 프로파일 안에 있는 어세스 정책들이죠. 정책들이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안 프로파일을 만들었는데 프로파일 만들고 나니까 100개가 됐다. 하면 사실 이 100개 프로파일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값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펜딩 엠포스먼트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펜딩 엠포스먼트라고 하는 이제 표시는 만약에 저희가 이 태그를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3개의 방화벽에 정책이 적용이 돼야 돼 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라도 방화벽 정책이 제대로 뭔가 입력이 안 됐다든지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펜딩 엠포스먼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구간을 지나가는 방화벽에 정책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엠포스드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운영 담당자, 보안 담당자들은 정책이 제대로 적용이 됐고 이게 서비스가 오픈이 됐구나, 통신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실제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의 UI 안에서 정책이 적용된 여부, 그 다음에 사용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동일하게 결과적으로 방화벽에 정책이 적용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5번과 56번 IP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버가 정책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출발지 이제 55번과 56번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DNS로 통신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많이 요구사항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아나 이제 뭐 혹은 블랙리스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탐지된 이벤트들을 우리가 방화벽 정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탐지된 악성 IP들을 물리적으로 한 곳에 뭐 적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혹시 그런 기업이라든지 혹은 적용되는 방화벽들이 여러 개 구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 번에 이제 탐지된 이벤트들을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탐지된 악성 IP들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주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태그를 보안 프로파일에 녹여가지고 정책들이 바로바로 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번 IP와 101번 IP 두 개가 이제 탐지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IP들을 저희가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게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일합니다. 사실은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케이스 1번, 2번, 3번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동일하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태그 안에 새로운 블랙리스트 IP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대신 이 추가하는 거는 저희가 수동으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제가 이제 결국엔 보안 솔루션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AP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제 소아나 혹은 IDS 같은 탐지된 이벤트들을 파이어몬 API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소아에서 이제 파이어몬 쪽으로 API를 요청해가지고 블랙리스트 태그에 업데이트를 해야 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 블랙리스트 태그에 탐지된 IP들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뭐 IP 혹은 그룹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이렇게 추가된 것들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블랙리스트 리스트들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것들도 저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아까 가드레일 안에 이제 골든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될 텐데요. 사실은 블랙리스트 IP들이 사실 차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가드레일 안에서 이제 정책들의 어떤 배치나 순서들도 저희가 자동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책 적용 옵션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즉시 반영이나 스케줄 반영 혹은 수동 반영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차단 정책이죠. 네, 블랙리스트에 의해 차단 정책들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뭐 저희 UI를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은 외부의 어떤 서드파티의 어떤 신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하셔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미 내부에 가지고 있는 ITSM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 적용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터스 상태를 저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혹은 뭐 라우팅이나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저희가 당연히 정책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파이몬에서 사실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레거시하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API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서드파티 어떤 제품들 외부 시스템들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관리하고 있는 어떤 방화벽들, 디바이스 이제 디바이스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인터그레이션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뭐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혹은 뭐 SD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됐을 때도 저희 파이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다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PI를 통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연동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파이어몬의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질문 중 몇 가지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방화벽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국산 방화벽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사실 지금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셨던 김소영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이어몬 이제 APEC R&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PEC R&D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이어몬의 이제 APEC의 어떤 디바이스도 있겠죠. 방화벽이 국산 뭐 방화벽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PEC 내부에 중국이나 일본 혹은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특정 디바이스들에 대한 관리들을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몬 이제 APEC R&D가 한국에 있는 거고요.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국산 방화벽 연동이나 국산 방화벽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돼야겠죠. 네. 파이어몬 오토메이션을 통해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보안 정책 룰과 위배 등 사전 검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정책을 적용해 주는 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사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존 보안 정책 룰과의 어떤 뭐 중복이라든지 혹은 위배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검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책이 적용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호 호환되는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SOA, 예를 들어 스플렁크 등 방화벽 업체 CQI, 안랩 등 추가적으로 다크트레이스나 어웨이크 등의 NTA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드렸던 API를 통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사실 보안 트렌드는 이런 보안 솔루션들과의 통합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SOA나 이런 솔루션들에서 저희 파이어몬의 API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주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토메이션 좋은 것 같은데요. 크리티컬 서비스 환경에서 포지티브 에러 가능성은 없나요? 있다면 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크리티컬 서비스 환경에서는 정책이 저희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적용하는 게 능동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이걸 스케줄링을 하든지 혹은 즉시 적용이 아닌 보안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내부의 어떤 운영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된 형태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트워크 대역대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적용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보안 프로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보안 프로파일은 결국에는 저희가 보안 프로파일 안에 정책들을 할당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 대역의 정책을 적용할 건지 혹은 어떤 특정 보안 프로파일은 뭐 3개의 방화벽 혹은 전체 네트워크를 다 통과하는 프로파일 될 수도 있고요. 특정 특정 프로파일들은 뭐 DMZ 방화벽에만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안 프로파일링을 저희가 만들 때 이미 그 보안 프로파일링 안에 어떤 방화벽들과 어떤 경로와 어떤 정책들이 적용이 될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고 그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정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파이어몬 오토메이션만의 강점,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앞서서 저희가 뭐 크게 2가지의 어떤 기존의 워크플로우나 그 다음에 패스트라고 하는 이제 저희 파이어몬 오토메이션 기능 2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파이몬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메이션, 크게는 저희가 오토메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이 기능 중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파이어몬의 어떤 독보적인 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17년 이상 지금 NSPM, 방화벽 정책관리 시장에서 많은 고객을 만나고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보고 그 다음에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가 한 97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벽 정책관리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떤 물론 기술적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고객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토메이션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토메이션은 유즈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 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내부 환경에 잘 녹이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몬에서는 이제 파이어몬 오토메이션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내에 이제 어떤 프로파일링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주제죠. 네, 저희가 보안을 위한 큰 도약이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파이어몬이 이렇게 방화벽 정책관리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저희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저희가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 파이어몬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떤 경험과 노하우들을 같이 전달을 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고 같이 기술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보안 솔루션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많은 벤더들이 있지만 실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과 어떤 피드백들이나 니즈들을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저희가 많은 내용을 전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Q&A 주신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Q&A 외에도 파이어몬 혹은 오토메이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이어몬 오토메이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